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나 경유차 등 오염원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행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소비층은 자녀를 둔 학부모와 실버 세대였으며 청년층의 관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차세대 소형 위성 1호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체 1단 추진체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르면 오는 25일쯤 다시 발사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5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 높아 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오염물질에 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점차 해소되겠지만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기승을 부리는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방식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직접 줄이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전기승용차 한 대를 구매할 때 보조금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미세먼지 저감에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 차량을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차로 전기차를 살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보조금을 계속해서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를 구매해놓고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택배차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가 굉장히 긴데요. 운행거리가 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야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시설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 사업자가 자기 비용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오염 저감 설비에 투자한다면은 그런 미세먼지 유발 산업을 계속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과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런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동원한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뿌연 서울 도심 하늘 위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드론. 지상 100m 이상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드론은 재건축이 한창인 공사장 상공을 누비며 구석구석 카메라에 담습니다.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물을 뿌리는지, 레미콘 바퀴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지 공중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재건축 공사장이 한 2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큰 공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 40-50개가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곳을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대형 공사장 인근에는 아예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미세먼지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달돼 원격에서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공회전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는 열화상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공회전하는 차량을 좀 더 정확하게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인 5분 동안 열화상 카메라로 본 배기구는 빨갛게 표시되고 어느새 온도는 40도까지 치솟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생각은 못하고 그냥 계속 키게 되더라고요. 수시로 나타나는 시뿌연 하늘과 최악일 것이라는 올겨울 미세먼지 전망까지 날로 답답해지는 대기질 우려를 씻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인 권고안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민원기 제2차관 주제로 OECD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개발자들을 위한 일반 원칙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책 지원 원칙 두 가지로 권고안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등 18개국 대표 전문가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하버드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AI 권고안의 방향은 내년 1월과 2월 각각 열릴 3, 4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계획이며 최종 권고안은 내년 7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만 20살에서 59살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1%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삼성페이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9.3%에 달해 가장 높았고 네이버페이가 89.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74%가 편리함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인기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은 과일류가 많았고 주요 소비층은 자녀를 둔 학부모와 실버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수산식품정보원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소셜웹과 오프라인의 판매 데이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소셜웹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등 5만 7천여 건, 오프라인 판매는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가장 관심이 높은 사람은 급식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였으며 다음으로 가족, 아이, 청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실버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귀농을 꿈꾸는 젊은 층이 늘면서 청년층의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로는 38%가 신뢰와 안전성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건강, 자연환경, 품질 등의 순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하는 실버 세대와 다이어트를 하는 세대들에게 친환경 과실류와 채소류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과실 채소류는 블루베리였으며 아로니아, 토마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해마다 김장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배추와 무의 판매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추 구매는 2016년 5만 7천여 건에서 2017년에는 11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기간 무도 8만 5천 건에서 9만 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중점적으로 재배할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과 주요 소비 계층을 한층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내일 발사 예정이었던 차세대 소형위성 1호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차세대 소형위성 1호의 발사체를 제작한 미국 스페이스 X사가 일단 추진체에 대한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발사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은 오는 25일 또는 26일이나 다음 달 1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개발한 100kg급 소형위성으로 발사되면 575km 상공에서 우주 방사선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특히 테러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을 드나드는 통로, 즉 출입구를 감시하는 보안 요원들인데요. 항공 보안 능력을 가늠하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주인이 없는 짐을 12시간이나 싣고 비행했습니다. 짐을 붙인 승객이 사정이 생겨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사람 없이 짐만 태평양을 건넌 겁니다. 만약 가방 속에 테러에 사용되기 위한 물품이 있었다면 아찔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항공사 보안 요원들의 탐지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1차로 걸러주지만 보안 요원의 매서운 눈과 손끝이 숨은 유해 물품을 찾아냅니다.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하는 가방 속 제한 물품도 보안 요원들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평소 때보다 살짝 떨리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업무기 때문에 일단 정신 부여잡고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은 늘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도 보안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항을 드나드는 차량과 근무자를 통해 몰래 반입되는 유해 물품도 눈과 손끝의 감각으로 찾아냅니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근무자들의 복장 내 검사도 일반 승객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차량은 숨길 공간이 많아 더 꼼꼼히 살핍니다.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선진화 및 항공보안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내 모든 항공보안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 경진 대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반갑지 않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AI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정읍과 군산에서 잇따라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철새 축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금강 철새 여행축제. 3년 전부터 같이 금강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새 축제가 시작되는 개막식 날. 보통 축제라면 떠들썩해야 하는데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야외에서 하던 개막식 행사도 실내로 옮겨져 치러졌습니다. 개막식 직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만난 행사 공동 개최 두 자치단체장의 입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원망하는 목소리만 반복됩니다. 그러면 AI가 갑작스럽게 이걸 완전히 그냥 우리 좋은 이 철새 축제를 그냥 완전히 그냥 절단을 내놔버리니까. 축제는 뭐 손님 오라고 해놓고 또 금세 막 며칠 만에 막아버리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준비하는 쪽도 어렵게 하고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여의도 아니고. 군산시는 당장 내년부터 이런 식의 철새 축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I 때문에 축제 참가자가 줄어든 데다가 축제 개최 자체에 대한 논란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서천군도 다른 방식의 철새 탐방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 같이 진행을 원해서 철새 축제에 저희가 와서 표본 전시를 같이 하는 시기였는데 매년 와서 그래도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은데 없어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화려한 군무를 펼치면서 탐방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해 겨울의 진객이라고 불리던 철새떼. 이제는 탐방 축제마저 없어지는 미운 철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닭과 오리, 달걀 등 가금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이력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가금 이력제 대상은 사육과 유통, 판매되는 모든 닭과 오리,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와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이 제도를 내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닭 도개장 10곳과 계란 집화장 7곳, 산란개 부화장 7곳 등 24곳이 참여하며 유통 물량 기준으로는 40% 상당입니다. 취미로 사용하던 드론의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드론 시장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